네, 안녕하세요. 드루티입니다. 오늘 송탄역에 나와 있는데요. 송탄역에서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. 여기서 한 1.4km 정도 나오더라고요.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저께 전화가 왔었어요. 세입자님께서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.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가 한 3개월 남았는데 제가 또 그동안 집을 한 번도 안 봐서 보일러도 고쳐줄 겸 집 내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차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 세입자 분들이 전화가 오면 사실 뭐 좋은 일은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전화가 오면 항상 약간 좀 무슨 일일까 궁금해지곤 하는데요.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세입자분이 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집주인분들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. 요즘은 뭐 건물주보다도 세입자분들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해드려야겠습니다. 예. 저는 사실 그동안 세입자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저는 사실 세입자분 관리하는 그 성향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자 했다가 전화 오면 또 그걸 또 고쳐줘야 되니까 시간도 빼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갭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유일한 갭 투자 집인데 고쳐줘야겠죠. 예전에 제가 여러 명의 세입자를 경험했는데 저는 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세입자분들을 좋은 분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. 예전에는 그 아파트를 세를 줬었는데 그 기숙사로 쓴다고 하더라고요. 회사 기숙사로. 그게 이제 일본계 회사였는데 저 방이 3개였는데 직원들 3명을 이렇게 방 한 칸에 1명씩 사무직 직원들인 것 같아요. 연구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세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일본계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주기적으로 또 청소를 하더라고요. 청소 업체 시켜가지고 청결 관리는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전화가 왔어요. 그 세탁실에 역류해가지고 마루가 다 변색이 됐다고 교체해달라고. 그래서 한번 가봤죠. 가봤더니 그냥 그 마루가 다 썩었더라고요. 그 발코니실 앞에 거기 확장을 해놔서 그런지 몰라. 확장을 해놔서 마루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견적을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이 한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루 교체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어차피 또 불이 또 오버플로우 되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그 하수구 배관 업체 불러가지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세탁실 쪽에 밑에 보니까 그 세탁 찌꺼기들이 하수구를 완전히 막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이 이제 그 세탁이 끝나고 나면 물이 쏙 쏟아지는데 그 물들이 다 역류를 하는 거예요. 막혀가지고 조금씩 물이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물이 나오면 역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. 아니 지금 이사 온 지 4년이 됐는데 너 세탁실 요 밑에 청소했냐?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수업체 불러서 하수구 뚫었는데 보니까 그 솜 같은
검은 솜 같은 먼지가 머리카락하고 뭐 옷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, 황겁 찌꺼기인가요? 천 찌꺼기. 그래서 거의 한 주먹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빼내니까는 이제 원활하게 이제 그 통수가 돼가지고 고쳤는데,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. 이거는 사용자 부주의다. 오히려 마루를 원사목구해야 될 쪽은 그쪽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들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처음엔 뭐 당당하게 집주인 저한테 요구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됐던 거죠.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모르겠는데 한 4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회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마루 원상복구를 한 경험이 있었고, 다른 예는 그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것도 아파트였는데, 그 베란다 쪽에 발코니 쪽에 그 곰팡이가 쓴다고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살다가 이제 새로 준 거거든요. 이사를 가는 바람에. 저는 뭐 거기서 한 5, 6년 살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제 문을 전혀 안 열어놨던 거예요. 그래서 겨울에는 약간씩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꽁꽁 그냥 다 닫아놓고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썼던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사용자 부주의도 좀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온다는 것도 그렇고, 그건 이제 트랩을 갈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안 보시는 것 같고, 그냥 좀 귀찮은 거 있으면 이제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,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뭐 그 정도는 뭐 애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, 또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제가 집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또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. 계속 몇 달 동안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팔릴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다 놓쳤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. 와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동안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집을 못 보여줬다. 그럼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죠. 그랬더니 또 그 세입자분하고 집주인분하고 또 사이 안 좋아질까봐 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가서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? 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님이 오면, 매수자가 오면 제가 아예 서울 다 올라갔어요.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 세입자한테 미리 전화하고 제가 그렇게 한 3-4번 보여주고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안 보여주는 세입자분도 있어요.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죠. 집 보여주는 게. 저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자였기 때문에 전세 살았거든요. 저도 전세 살면서 집을 한 20번 보여줬어요. 정말 그거 보일 때마다 처음에 한 10번까지는 보여주는데 10번 넘어가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, 그 서울집은 그때는 한참 잘 팔 때였기 때문에 집만 보여주면 나가는 상태였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입자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를 좀 안 주려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 세입자분 만나서 좋게 얘기해서 고쳐줄 거 다 고쳐주고, 그렇게 이제 자녀 기간 동안 깨끗이 써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올 계획입니다. 부동산 투자가 뭐 사실 뭐 날로 먹는 것 같지만 날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업종 같아요.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이제 꼬마 빌딩이 3채가 있어요. 너 세입자 몇 명이냐 했더니 세입자가 19명이라고 하더라고요. 19세대죠. 너 어떻게 관리하냐 했더니 미치겠다. 한 달에도 뭐 한 번씩 이상은 공인중개사 가서 이제 그 세 넣고 세 맞춰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계속 뭐 고쳐달라 이렇게 전화가 계속 오고, 특히 뭐 그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 봐요. 그래서 민원 때문에 또 구청에서도 뭐가 날라오고, 또 세입자들끼리 또 분쟁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, 뭐 세입자 간에 또 어떤 소음 문제,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서 올라오는 냄새 문제,
그러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는 워낙 그 내공이 좀 뛰어나고 좀 뭐랄까 좀 무던한 성격이어서 그걸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.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너 대단하다라고 내가 좀 얘기를 하는데, 특히 요즘같이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 세입자들 관리하면 마음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.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서로서로 좋게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최근에 또 뉴스에 보면은 뭐 천빌라 해가지고 계속 그 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, 빌라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빌라 쪽을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. 왜냐하면 그 시장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. 서울의 뭐 용산이나 뭐 마포나 이런 뭐 재개발 지역에 썩빌라 아니면 뭐 일반적인 빌라라든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다 역전세거든요.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집주인의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